네, 앞서 우리 소규모 햅셉에 관련된 그 강의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설명에 마주친 그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질문을 전체적으로 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질문 드리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질문을 조금 요약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추리하도록 하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햅셉 인증을 받으시는데 돈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품 제조가공 공장을 지으실 때는 최소한의 기본 우리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구획에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제조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갖춰서 그 식품 제조가공 인가를 받으시면은 그 안에서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밀폐를 잘 확보를 해 놓으시고 밀폐성을 잘 확보를 하시고 구축을 하셨을 경우 구획을 제대로 하셨을 때는 따로 그 햅셉을 구축하시는데 햅셉 시설로서 다른 어떤 특별한 그 시설 기준에 이런 부분 더 재질을 더 고급스럽게 한다든지 더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위생 설비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구축을 하시면 햅셉 구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초에 관련된 부분들에 맞춰서 또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비용을 많이 절약을 하시고 구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일반 햅셉을 하시는 또는 대규모로 이렇게 많은 작업자가 생산 시설에 투입이 되셔야 되는 것도 에어샤워 부스에 관련된 그 시간적인 부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 햅셉 같은 경우는 에어샤워 부스가 필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꼭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햅셉 같은 경우는 에어샤워를 지금 안 하고요. 거의 안 하신다고 생각하시고요. 물론 하시고 싶으시면 금전적인 어떤 여유가 있으시면 하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물 관리를 그럼 개인 이물을 어떻게 관리하시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공 청소기나 이런 청소기 개념으로 이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설비 기구가 있고요. 그런 거가 법적인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잘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정 안 되시면은 기본적으로 한 2분 정도가 1인 2인 1조로 하셔가지고 앞뒤로 보시고 가장 좋은 이상적인 건 2인 1조예요. 근데 혼자서도 가능하시다는 거죠. 왜냐면 벽에다가 조그마한 거울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끈끈이 롤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끈끈이 롤러가 최소한 이제 2개 이상씩 사용 전, 사용 후로 해서 벽에 부착을 하시고 이물을 개인 이물을 이렇게 제거를 하시고 그렇게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손 씻고 이런 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꼭 에어샤워 이런 부스까지 넣으셔야 될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오해를 하시는 작업장의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그 근무자들이 계신데 사실 원래 우리가 하시지 않았던 절차들을 하기 때문에 능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손 씻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개인 위생에 관련된 부분을 절차를 지키고 매뉴얼화된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뭐 기록도 남겨야 되고 일지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능률이 떨어진다. 그것은 조금 잘못된 말씀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지들 자체도 우리가 매뉴얼화된 어떤 절차에 대한 부분들도 다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일지도 정확하게 도표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개선 조치나 이런 거는 몇 줄 이렇게 쓰시는 거지 날짜와 담당자와 다른 체크하시는 거기 때문에 체크된 부분만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만 잘못됐으니까 다시 하십시오에 대한 부분들로만 가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부분이 시간이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햅셉 구축을 안 하시고 일반 작업장으로 이 작업을 하셨을 때는 어떻게 보면 능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공정과 그 절차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숙지하게 되고 정리하시게 되면 훨씬 짧은 시간에 간단해진 어떤 단순화된 어떤
공정을 통해서 생산량 또는 생산 캐파가 훨씬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구획된 어떤 공정 자체, 공간 자체에 대한 정비 이런 부분이 능률을 더 올려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증 후에 유지 비용이 전혀 안 듭니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인증 전에도 이 정도의 비용을 드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 개인 위생의 세척 소독, 개인 위생만이 아니라 세척 소독에 관련된 부분들도 철저하게 지키시면은 치아 염소나 소다, 우리 흔히 얘기해서 락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관리를 잘 하셔서 쓰셔야 되고 클린콜, 예, 소독에 관련된 알코올 소독 이런 부분들도 하셔야 되고 근데 그냥 햅쌀국 구축 안 하신 작업장 같은 경우는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게 소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개인 알코올 손 소독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식품을 안 하더라도 개인도 그렇게 지금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식품 취급하시는 것들 당연히 그런 걸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검교정에 관련된 부분들로 문의를 많이 하셔요. 검교정은 우리가 하는 계측 장비에 관련된 것을 1년에 한 번씩 검교정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온도계가 한 5가지 온도계를 가지고 쓰신다고 하셨을 때 온도계 전체를 다 검교정 비용을 들여가지고 하실 게 아니라 대표 우리가 표준 온도계에 관련된 부분들만 검교정을 받으셔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우리 온도계를, 계측 장비를 검교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 따라서 우리가 저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번씩 검교정하는 그 지원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에 맞춰가지고 검교정, 표준 저울을 검교정하셔서 나머지 부분을 검교정하시고요. 표준 시간 다운을 받으셔서 프로그램 다 나와 있죠.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타이머나 이런 거 검교정 받으셔야 되고 특수한 계측 장비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은 다 검교정을 받으셔야 되지만 그 외의 부분은 크게 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외에 우리가 실험을 아주 주기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가 품질 검사는 당연히 우리가 그냥 안 하는 그런 품목들도 있어요. 하지만 3개월, 2개월, 1개월 주기로 자가 품질 검사는 햅쌀을 안 하셔도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자가 품질 검사는 당연히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제대로 하신다면 국내에서는 9대 영양 성분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수출하시려면 14대 영양 성분 분석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은 또 지자체나 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지원 사업들을 조금씩 하고 하시니까 그런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실험실이나 이런 걸 대규모로 넣어가지고 돈을 들이고 또 전문 인력을 들여서 이런 비용들을 많이 사용하실 때는 비용 추가로 이렇게 내셔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소규모 합작 같은 경우는 실험을 내가 많이 해서 무슨 건강 보조식품이나 건강 기능식품 이런 부분으로 뭔가 하셔야 될 게 아니라면 그런 비용들 자체에 대한 부분은 일상적인 부분이고 관리되는 부분에서 기본적인 인원에 관련된 교육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유지, 청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관리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 외에는 자체 교정에 관련된 거, 공교정에 관련된 것 외에는 그렇게 크게 비용이 많이 추가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